시간이 돼서 세션 1 실습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 시스템 정보학교실 조교로 있는 허석재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모델들을 분류 모델들을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랑 라쏘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트리 기반의 모델인 GBM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료는 제가 오전에 공유 폴더에 넣어놨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기 데이터 폴더에 이 WDBC라는 데이터를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R이 설치가 안 돼 있거나 그 인스톨 먼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인스톨이 안 된 분, 패키지 인스톨 안 된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일단은 지금 아까 메일 알려주신 분이 자료 못 받았다 했는데 그 메일 받은 학생은 빨리 메일 보내주세요. 일단은 저는 바탕 화면에 R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코드랑 자료 같이 넣어놨고요. 이 폴더 안에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처럼 이제 폴더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R 코드나 데이터 파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WDBC라는 데이터는 저는 여기서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이전에 공유 폴더에서 가져온 거고요. 받으셔서 사용해도 돼요. 받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setwd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각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느 폴더에 넣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이거는 여기 위를 주소창 클릭하셔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데이터 속성 누르시면 그 위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어갖고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오는 거는 여기서는 read.table로 불러올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일단 여기서는 데이터 파일이라서 열어야 할 때 앱을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밑에 클릭해 보시면 텍스트가 있어요. 메모장. 메모장으로 열어보시면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변수에 대한 라벨링은 안 돼 있고 그냥 단순히 값하고 그다음에 컴마로 구분되어 있어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데이터는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read 테이블로 불러올 거고요. 여기서 이 옵션은 따로 모르셔도 무방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SEP 어떤 걸로 구분자가 어떤 건지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는 컴마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펜다운표하고 컴마 형태로 넣어주시고 이게 이 의미가 컴마로 구분되어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옆에 헤더가 펄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에 변수에 대한 라벨링이 없잖아요. 바로 자료 값부터 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헤더가 트루면 여기 라벨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갖고 펄스를 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라벨링은 따로 R 안에서 할 거고요. 그게 이 과정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10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각 10가지의 변수마다 평균 반지름의 표준편차 그리고 극단값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변수 이름을 만들고 변수 이름으로 설정할지 그거를 코드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R 실행하는 법은 이 코드가 있잖아요. 코드 그냥 저는 이 설정해놓고 바로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앱 선택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R 스튜디오 선택하셔서 실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창이 뜨고요. 일단은 이것까지 R 창 뜨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안 되는 분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펴갖고 이전에 패키지 설치를 부탁드렸었는데 이거는 주석으로 지금 코드가 실행 안 되게 돼 있어갖고 주석 지우신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이 아래 화살표로 누르시면 이 코드가 선택이 되거든요. 아니면 이 앞에 커서를 두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그 줄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파일이 인코딩이 지금 여기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인코딩이랑 달라서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코딩을 맞춰주려면 파일에서 리오픈 인코딩이 있는데 이거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UTF-8이라는 인코딩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아마 여기 주소에는 워킹 디렉토리는 물음표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패키지를 다 설치하시고 라이브러리로 패키지를 다 불러올게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실행하려면 드래그 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대한 거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패키지들이 다 불러와지고요.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아까 여기 주소에서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실 그 폴더를 들어가셔서 이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슬래시가 아니라 역슬래시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슬래시로 바꿔주셔야 돼요. 슬래시랑 역슬래시는 다 바꿔주시고 역슬래시가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게 역슬래시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는 그 물음표 시프트 옆에 있는 물음표 그게 그냥 슬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슬래시로 다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시고 이게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wd라는 함수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위에 거에 맞게 잘 설정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미드 테이블로 불러올 수 있는데 일단 불러와 볼게요. 실행하시면 이 옵션은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이거 거의 사용 안 하는 거라서 이거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이게 이 자료가 어떤 걸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맨 첫 줄에 변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아니면 그냥 변수 이름이 없고 값부터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SAP랑 헤더 두 개를 설정해 주면 돼요. 지금은 컴마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컴마로 이제 구분자를 넣어줬고 헤더 같은 경우는 여기 데이터에서 첫 줄이 이제 변수명이 아니라 바로 자료 값이 들어가니까 헤더를 false로 뒀어요. 그래서 불러오면 일단 데이터라는 거를 입력해서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같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자료가 불러와지게 돼요. 여기서 변수 이름을 설정 안 했으니까 디폴트로는 V1, V2 이렇게 변수 이름이 설정이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좀 복잡해서
str 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 구조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맨 첫 줄 보시면 569개의 옵저베이션이 있고 32개의 변수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변수들이 어떤 형태인지, 인티저는 정수를 말하고 벡터는 이제 그 어떤 레벨을 갖고 있는 그냥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누메릭 실수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헤드를 하면 이 펑션은 뭐냐면 앞에 6줄을 보여줘요, 데이터에.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간략하게 몇 줄 보고 싶은데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헤드라는 펑션이고요. 혹시 여기까지 데이터 다 불러보셨나요? 안 된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앞쪽에 데이터 안 불러봤신 분이 있는데 한번 조교분들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변수에 대한 이름을 설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10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10가지 변수가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극단값 이렇게 3개가 나면서 총 30개예요. id랑 이 진단 결과 빼고는 30개 변수가 나오겠죠? 일단은 그러면 이 10개 대해서 먼저 다음과 같이 피처 네임스라는 벡터를 만들게요. 이건 다 이제 코드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1번부터 10번까지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평균이랑 표준편차랑 극단값을 의미하게 앞에 또 분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min, se, worst라는 걸 붙여서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피처 네임에 대한 벡터를 먼저 설정해주고 이 밑에 걸 한번 실행해볼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변수 이쪽만 드래그해서 실행해볼게요. 그러면 변수에 대해서 변수 이름에 대해서 딱 정리해야 되는데 이 paste라는 함수는 문자를 붙여주는 함수예요. paste 제로라는 거는 간격없이 그냥 이 다음에 이 피처 네임이 바로 오게끔 만약에 이 0을 지우면 한 칸 띄어져서 붙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옵션을 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만약에 디폴트로 페이스트 함수는 이게 한 칸 띄어갖고 붙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빈칸 없이 붙이고 싶다면 큰 따옴표 2번 해주시고 여기에 만약에 밑줄을 그으면 기존에 밑줄이 있었으니까 2개가 되겠죠. 밑줄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붙일지를 설정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미 밑줄을 앞에서 붙여놨으니까 다른 기준 없이 그냥 바로 붙이는 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페이스트 제로 이거는 그냥 중간에 붙이는 거 없이 바로 앞에 거랑 뒤에 문자를 합쳐주는 거라 페이스트 제로 혹은 페이스트에서 그냥 다운표만 입력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평균에 대한 거, 표준 편차에 대한 거 그리고 극단값에 대한 거 각각 페이스트를 해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맨 앞에 id랑 클래스에 대한 게 있어갖고 그것도 이제 변수 이름을 넣은 거예요. 다음과 같은 벡터를 names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그 컬럼 변수명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v1부터 v31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id 클래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min에 대한 se에 대한 worst에 대한 그 피처 네임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새로 이걸 실행하고 다시 names 데이터를 해보면 여기서 설정했던 변수명으로 다 바뀌게 되고요. 다시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기 위해서
str 데이터를 해보면 이전엔 v1부터 v32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변수명이 다 바뀌어갖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스트럭처를 볼 수 있죠. 바뀐 걸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전에 강의 슬라이드에서 썸머리 함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좀 보기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패키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패키지가 안 깔려 있을 것 같아서 인스톨 먼저 해볼게요. 패키지명은 HMISC라는 패키지고요. HMISC, H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일단 패키지를 불러오고 여기서 describe라는 펑션이 있어요. 여기 안에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실행을 해보면 다음같이 좀 더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변수가 좀 많다 보니까 보기 힘든데 일단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옵저베이션이 얼마나 되고 그 중에 미싱이 얼마나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니크한 값이 몇 개나 있고 평균이 어떻게 되고 뭐 퀀타일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더 보기가 좀 깔끔한 것 같아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초 통계량 구하고 하는 패키지들이 있는데 저는 찾아본 것 중에 이게 좀 그래도 깔끔하게 나와서 이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머리보다는 확실히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되셨나요? 안 되는 분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여기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용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 건데 id라는 변수는 지금 분석에서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id를 빼주는 작업을 할 텐데 이게 지금 dplyr R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서 좀 데이터를 좀 간편하게 빼거나 추가하거나 아니면 계산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펑션들이 많은데 일단은 select라는 함수가 있어요. dplyr R에서.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select라는 함수가 dplyr R에도 있고 다른 패키지도 또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면 이게 R이 좀 얘가 헷갈려요. 어떤 거를 쓰는지 몰라서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dplyr R하고 점점을 두 번 했잖아요. 이게 이 패키지에서 이 펑션을 가져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dplyr 하고 땡땡 두 번 하고서 하면 그 안에 있는 펑션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패키지에서 어떤 펑션을 쓰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 퍼센트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데이터로 이 작업을 하겠다라는 그냥 어떤 체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로 뒤에 작업을 하겠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아이디를 빼는 거잖아요. 아이디라는 변수를 빼고 싶은데 이때는 그냥 마이너스를 하면 빠지게 돼요. 마이너스라는 게 빼겠다는 그런 의미라서 그래서 데이터에서 아이디를 빼고 아이디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선택을 하고 그걸 다시 새로운 데이터 덮어 씌우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면 실행하고 데이터 구조를 보면 앞에 아이디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클래스부터 이제 변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한번 보면 지금 팩터 형태로 되는데 B 또는 M이에요.
B가 양성, M이 악성인데 저희는 악성을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성을 1, 양성을 0으로 되게끔 변수를 바꿔주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이럴 때는 관심 있는 아웃컴을 그러니까 1로 두고 그러니까 비정상을 1 아니면 정상을 0 이런 식으로 두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 1형 코딩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때 데이터 달러 표시하고 달러 표시를 입력하면 이때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변수들이 쫙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달러 표시하고 제가 클래스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클래스라는 거를 벡터 형태로 뽑아주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악성 M이면 1, B면 0으로 바꾸는 건데 그때 사용될 게 if else라는 거예요. if else는 뭐냐면 어떤 조건에 맞게 만약에 이 조건이 true면 이 값, false면 그 뒤에 값으로 바꿔주는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먼저 한번 해보면 지금 이걸 바꿔볼까요? 만약에 악성이면 1, 양성이면 0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실행 한번 해보면 그에 맞게 값이 다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다시 클래스에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팩터 없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클래스가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또 이게 분석할 때 이게 그냥 1년 코딩돼 있으면 에러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두 가지 값만 갖는다는 거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벡터 변환을 할 거예요. 여기서 뭐 레벨스를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 클래스가 두 가지의 레벨을 갖는데 지금 예측하고 싶은 게 1인 거를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어떤 걸 예측할지를 먼저 레벨로 넣어주셔야 돼요. 앞에. 그래서 1이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0이 그러니까 1이 내가 예측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핸들링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 가요. 이미 핸들링할 거는 없어갖고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아까 기초 통계랑 뽑아보고 이랬는데 그거 말고 플랫으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설정한 거는 그러니까 인에 대한 변수들만 가져와서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려고 플러스를 그린 거예요. 보시면 좀 느린데 PPT 슬라이드로 보면 다음과 같이 이게 변수명이 여기 있는데 잘 작아서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인에 대한 변수들을 쫙 나열한 거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가 어떤지 산점도로 보고 그 추세가 어떤지 선으로 또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그 콜릴레이션은 어떤지 또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우측 쪽에 있는 게 이게 콜릴레이션에 대한 값이고요. 콜릴레이션 값이고 그리고
아래쪽이 그 변수에 대한 선점도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를 그릴 수 있고, 이 대각선에 있는 거는 그 각 변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들에 대한 분포가 어떤지 볼 수도 있고, 변수들 간 관계도 볼 수 있고요. 이 안에 옵션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데이터에서 일단 이 변수를 제가 평균에 대한 것만 가져오려고 셀렉트 아까 했던 걸 통해서, 그러니까 민하고 밑줄로 시작하는 것만 가져오게끔 다음과 같이 start with라는 펑션을 또 썼어요. 만약에 여기서 표준 편차에 대한 것만 가져오고 싶다 하면 SE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원하는 변수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이거 안 하고 일일이 다 입력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컴마하고 민하고 뭐 다른 것 쭉 써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가져오려고 이런 스타트 위스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걸 통해서 콜레이션 차트를 그리고 싶다 해서 차트.콜레이션이라는 펑션을 써갖고 그린 거예요. 그리고 옵션 중에 히스토그램을 지금 대각선에 그렸는데, 이것도 그릴 수 있게 옵션을 true로 주고, 이 뒤에 PCH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플랫 할 때 원래 옵션이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갖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콜레이션에 대한 플랫이랑 값이랑 다 뽑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습 자료에서 아까 강의 자료에서 여러 가지 플랫들을 그렸었는데, 첫 번째로 밥플랫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이걸 실행 먼저 해볼까요? P1에 대한 거. 그리고 P1을 실행해볼게요. 그냥 다음과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 막대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카운트가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게 색이 둘 다 동일한데 이 클래스에 따라서 색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밑에서 좀 옵션을 이미 줬는데, 그래서 GG 플랫 안에 AES 안에 fill이라는 걸 사용하면 돼요. fill이라는 옵션인데, 여기서 클래스에 따라서 어떤 뭐 다른 색으로 채우겠다면 fill이라는 걸로 설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클래스별로 색이 다르게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일단은 GG 플랫에 대한 거는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체인을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GG 플랫하고 AES에서 X축이 뭔지, 그리고 지금 Y축이 없는데요. Y축은 어차피 카운트니까 따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fill, 이 막대 그래프를 어떤 색으로 채울지, 클래스에 따라 채울지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밥플랫에 대한 밥플랫을 그리겠다라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먼저 X축, Y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컬러를 채우고 싶으면 다같이 fill 이런 걸로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랫을 그릴지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박스 플랫에 대한 건데요. 일단은 이전과 동일하게 P1이랑 동일하게 데이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체인 적용해준 다음에 GG 플랫으로 그릴 건데, X축에는 클래스, 그리고 Y축에는 민 컨케이브 포인트라고 해서 그 변수를 이제 Y축으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fill은 이전과 동일하게 클래스로 둬갖고 클래스별로 색을 다르게 하겠다.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P2를. 그럼 다음과 같이 플랫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터라는 거는 이 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컬러를 그레이로 두는데, 이게 원래는 이거 지터를 사용 안 하면 그냥 박스 컬러만 나오게 돼요. 근데 아까 그 지움 지터라는 거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박스 플랫에서 이 실제 값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찍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 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박스 플랫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박스 플랫이란 걸로 박스 플랫을 그려줄 수 있고, 여기서 알파라는 값은 이 지금 이 박스 플랫 네모 안에 있는 칼라의 투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1로 하면 이게 원래 좀 불투명했는데 지금 아예 색이 다 채워졌죠. 이 값에 따라서 투명도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 지터로 이제 포인트를 찍었으니까 그걸 좀 보기 위해서 투명도를 0.5로 설정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랫은 뭐 두 번째 거랑 똑같은 거고, 네 번째를 볼 텐데요. 네 번째 먼저 실행해보고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3점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동일하게 뭐 x축, y축 설정해주고, 여기 x, y가 빠졌는데 x축, y축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지터라는 거로 포인트를 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스무스를 했어요. 이거 뭐냐면 이걸 빼고 하면 그냥 점만 나올 거예요. 이 점만 나오는데 이거를 이 두 변수 간에 어떤 추세선이 있는지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이 스무딩하고 뽑아내는 건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스무딩할지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공부를 좀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로이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선형적으로 약간 같이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두 변수 간의 추세선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이런 플랫들을 일일이 그려서 하나하나 그려갖고 보면 좀 불편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보고 싶다 하면 그리드 어레이를 통해서 그리드 어레인지를 통해서 합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그렸던 플랫들 P1부터 P4까지 쭉 나열해주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엔콜이라는 거는 컬럼의 개수,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나오거든요. 아웃풋이. 그래서 엔콜을 2로 하면 같이 2x2 매트릭스 형태로 플랫이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엔콜을 1로 하면 일자로 쭉 아래로 내려가겠죠?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플랫을 한꺼번에 합쳐서 그릴 수 있고요. 여기서 n 로우는 생략된 거라서 이거에 맞게 잘 설정해서 어떻게 그릴지를 잘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렸었죠. 앵콜이고 n 로우가 2였었고, 여기까지가 일단은 데이터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일단은 먼저 n이라는 걸 설정해 줄게요. 이건 뭐냐면 데이터에 행의 개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n 로우하고 데이터를 넣으시면 이 데이터에 행 개수를 가져와요. 이거는 그냥 몇 명인지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저베이션 수를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1부터 569라는 값을 벡터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1 따옴표 n 하면 다음과 같이 1부터 쭉 1씩 증가하게끔 돼갖고, 다음 같은
1부터 560까지의 벡터를 얻을 수 있고, 그럼 이 중에서 트레인셋을 60% 가져오고 싶은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샘플이라는 함수거든요. 샘플은 뭐냐면 샘플 안에 그 가져오고 싶은 값에 벡터를 넣고 그 중에서 얼마나 몇 퍼센트의 비율로 가져올 건지, 여기서는 n수가 되겠네요. 가져올 n수. 그래서 n이 569였으니까 그 중에 60%가 341.4인데 여기서는 이 뒤에 게 그냥 버림되었고 341명이 가져올 거예요. 341명을. 일단은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랜덤으로 가져오게 돼요. 1부터 569에서 341개를 랜덤으로 가져온 거고, 그리고 set diff는 뭐냐면 원래 거에서 가져온 거를 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빼냐면 나머지 것들로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트레인으로 가져왔던 거를 빼고서 남은 거에서 이제 밸리데이션에 대한 또 인덱스를 가져야겠죠. 거기서 20%를 전체에서 20%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가져온 거에서 set diff라면 이 나머지 게 테스트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처음에 전체에서 트레인에 대한 60%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가져온 거를 이제 제외하고서 나머지 40%에서 20% 밸리데이션을 가져오고 그 나머지를 테스트로 쓰겠다라는 그런 지금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set.seed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샘플이라는 함수가 랜덤으로 하는 거라서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seed를 주게 되면 똑같은 시대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가 돌리는 거랑 선생님들이 돌리는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그냥 시드를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돌려보면 트레인에 대한 인덱스 값이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인덱스 값, 테스트에 대한 인덱스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에서 그러면 각각에 맞게 데이터셋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그래서 이 과정이 다음과 같은 과정인데요. 일단 데이터는 2차원 형태죠. x축이 각 사람마다의 값이 되고 이제 y축이 변수들이 되겠죠. 2차원이라고 봤을 때 하면 그 데이터에서 원하는 부분을 따로 떼올 수 있어요. 여기가 x축에 대한 거, 여기 y축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첫 번째 사람 거를 떼고 싶다 하면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로우에 있는 값들을 다 뽑아오게 되죠. 이 빈칸은 모두 다 가져오겠다는 거라서 첫 번째 로우에 전체 칼럼에 대한 값을 가져오겠다 해요. 그러면 만약에 트레인 셋으로 나눈 인덱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인덱스만 가져오면 앞에서 만들었던 트레인 id x라는 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트레인 인덱스에 맞는 그 로우만 가져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좀 밸리데이션도 똑같이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다 가져오신 다음에 김이라는 함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몇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원 형태고 트레인 셋 같은 경우는 342의 로우를 갖고 있고 31의 컬럼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멘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일단은 돌려보면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 테스트 나눠지게 되고,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로 분류 모델을 학습을 할 거예요. 일단 처음으로는 로지스틱을 할 건데요. 이때 로지스틱 할 수 있는 함수는 gl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y 그리고 물개 표시하고 x들이 들어가요. 여기 변수명을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30개 변수를 모두 사용할 거라서 그냥 점만 찍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 중에 몇 개만 사용하고 싶다면 그 해당되는 변수명을 만약에 x1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x2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 플러스 x2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먼저 써주신 다음에 y 물결 표시 x라는 식을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 저희는 트레인으로 학습을 할 거니까 트레인 넣어주시고 패밀리는 그냥 바이노미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로지스틱에 사용되는 패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그냥 선형하기 하고 싶다면 여기는 예제 데이터에 안 맞지만 뭐 가오시안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거는 그 y 변수에 대한 분포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로지스틱이니까 바이노미얼 넣어주시고 일단 돌려보고 서머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개수들이 나오게 되고, 지금은 이 개수들이 중요한 것보다는 예측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프레딕트라는 거는 이 앞에 모델을 통해서 이제 기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악성일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주는 거예요. 프레딕트 값이 예측 확률을 뽑아주는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설정해야 될 게 모델 먼저 넣어주시고, 앞에서 GLM이라는 모델을 설정했잖아요. 넣어주시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확률 값을 뽑을지, 그 다음에 이 타입은 그냥 레스폰스로 되는데 이게 확률 값을 뽑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뽑아보면 다음과 같이 뭐 지금 원래 데이터에서 첫 번째 사람부터 다섯 번째 사람까지 확률 값은 뽑은 건데 엄청 작은 값이 나오게 됐네요. 실제로 다 이게 잠시만요. 여기서 팩터를 잘못 설정한 것 같은데 다시 위에 올라가셔서 데이터를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그냥 이 드래그해서 한번 실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팩터를 그냥 0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로지스틱에서는 반대로 인식이 되고, 아니면 이거를 지우시고 그냥 여기 에즈 팩터라는 것만 추가를 할게요. 아니면 기존의 코드 원래 거를 돌려주시면 돼요. 다시 데이터 불러오시고 피처 네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id 빼고 클래스 팩터에서 그냥 if else 앞에 as 팩터라는 것만 해갖고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트레인 테스트 나누고 까지 하고, 그러면 됐네요. 이게 팩터가 여기서는 반대로 인식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트레인셋으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으로 이 예측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프레딕트 함수로 모델을 먼저 가져오고 뉴 데이터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예측 확률 값을 뽑아보겠다라고 해서 y-hat lm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또 ROC 커브 그리는 거에서 기존의 클래스 값이 지금 팩터 형태로 되는데, 또 팩터 형태로 돼 있으면 이건 또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팩터를 풀고 누메릭으로 만들어줘야 돼서 다음과 같이 그냥 작업을 한 거고, 이거를 실행하고 이 팩터를 벗겨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OC를 통해서 먼저 예측한 걸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y 값이 어떤지 클래스 값이 어떤지를 넣어주신 다음에 ROC 커브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ROC 커브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잘렸는데 이게 컷오프 값이거든요. 어떤 확률이 0부터 1까지 사이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의 값 중에 몇 이상을 악성으로 볼 건지. 근데 여기는 예측을 너무 잘해서 그냥 1인 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예측해서 1 나온 것만 악성으로 보겠다. 이 값은 어떻게 선택이 되냐면 이 민감도랑 특이도의 합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아갖고 이걸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1이라는 값이 컷오프로 구해져서 그래서 y hat lm이라는 거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이상이죠? 1 이상이면 1 아니면 0 이거는 이제 확률 값으로 나왔던 거를 바이너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1 또는 0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컷오프 포인트를 정형해서 이제 바이너리로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팩터로 바꿔주고 그리고 아까 ROC 커브 그릴 때 이거를 Y 옵저베이션을 밸리데이션에 대한 Y 값을 누메릭으로 바꿨었는데 다시 팩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예측한 거와 이제 실제 값을 넣어주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컨퓨전 매트릭스가 그려지고요. 지금 보시면 1100에 해당되는 게 잘 맞춘 거고 이 1001에 대한 게 잘 못 맞춘 건데 지금 정확도가 엄청 높아요. 0.92, 93 정도 되고 일단은 정확도가 이 정도 된다. 밸리데이션 셋에서 이 정도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아까 ROC 커브에서 AUC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밑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area under the curve라는 건데 여기 이게 AUC거든요. 이게 0.94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건데 아무튼 그냥 조이스틱으로 해도 이 정도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라쏘를 똑같이 해볼 텐데 라쏘는 근데 좀 데이터를 바꿔줘야 돼요. 형태를 바꾸셔야 되는 게 일단 x 변수랑 y 변수랑 따로 떨어뜨려서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델점 매트릭스라는 걸로 x에 대한 값만 먼저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 빼고 가져오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델식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클래스 앞에서 봤던 그 로이스틱에서 했던 어떤 그 식이랑 똑같죠? 거기서 마이너스 1만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게 절편을 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에서 클래스 물결 표시 그리고 점이 모든 변수를 다 가져온다는 거고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시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클래스에 대한 거 빼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거는 그냥 데이터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거를 트레인셋에서 x만 가져오게 아까 위에서 설정했던 트레인 인덱스만을 가지고 다시 x라는 걸로 xx에서 x라는 걸로 뽑아냈어요. 그리고 y도 그러니까 클래스도 트레인셋에 대한 것만 또 뽑아야 돼요. 여기서는 또 팩터로 들어가면 안 되고 누메릭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 작업을 한 거고요. 이게 펑션마다 어떤 방법인지에 따라 이게 인풋 값이 어떻게 들어갈지 다 달라갖고 그걸 좀 아셔야 돼갖고 이거는 돌려보면서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크로스 밸리에이션 통해서 람다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람다는 뭐냐면 아까 이전 강의에서 람다 값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좋은지 그러니까 람다 값이 뭐 작아지거나 커질수록 선택되는 변수들이 작아지거나 커지고 이래요. 그래서 최적의 람다를 또 찾아야 되는데 이때 크로스 밸리에이션으로 찾게 돼요.
그래서 cv.glmnet이라는 걸 사용해서 먼저 람다 값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폴드는 10개로 했는데 5개로 해볼게요. 그럼 이전과 동일하게 람다 값별로 이거는 그냥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작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에요. 보니까 이쯤에서 람다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 람다 값을 일단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람다민. 람다민은 여기서 이 플랫에서 가장 최 속값이 되는 지점, 아마 여기 같은데 여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람다.1se. 이건 뭐냐면 원 스탠다드 에러 룰이라고 해서 여기서 원 스탠다드 에러만큼 범위가 되는 애들 중에서 가장 심플한 모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이 람다 값을 구한 코에피션트 값들을 보면 뭐 이렇게 나오고, 람다 민으로 가져온 거는 나오는데, 비교해 보시면 지금 좀 비교하기가 힘들긴 한데, 비교해 보시면 람다.1 SE가 더 이게 점이 선택이 안 되었고 수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얘네 값 씌는 게 선택된 거고, 선택된 게 1 SE가 훨씬 적어요. 이게 더 심플한 모델을 가져오겠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해석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일단은 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만들었던 모델을 먼저 가져와서 이전과 동일하게 프레딕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 옵션을 하나 줄 수 있는데 람다 값을 어떤 거를 쓸지를 S로 주게 돼요. 이때 프레딕션에서는. 그리고 아까 new 데이터는 new x로 바꿨어요. 이건 new x로 바꾸셔야 되고, 이거는 기존의 데이터에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옵저베이션에 대한 예측 확률을 가져오겠다는 거고, 이런 거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위에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x를 정의했던 xx에서 밸리데이션만 가져와 갖고 확률을 뽑아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는 벡터 형태로 하는데 얘는 벡터 형태가 아니라 매트릭스 형태거든요. 이게 2차원 매트릭스인데 그냥 이걸 벡터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밑에 거는. 그래서 보면 다시 벡터로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그냥 ROC 커브 그려보는 거고요. 그랬더니 이때는 컷오프가 0. 이게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키우다 보면 보이거든요. 0.278인 걸로 보이는데 그에 맞게 또 설정해 주시고,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크로스 밸리에이션 개수 바꿔서 그릴 거예요. 78이고 뭐 이거에 맞게 또 컴퓨터 매트리스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때는 정확도가 더 증가를 했네요. 그냥 루시보다. AUC도 아까 보니까 0.99였는데 엄청 높죠. 거의 1에 가까운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강의 자료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바로 넘어가는데, 혹시 트리 쪽 그림 그리는 거 필요한 분 있을까 이건 넣은 거거든요. 이것도 펑션 알파트라는 거 쓰고, 이거 트리 하나만,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 여러 개 만들어서 합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만 가져와서 트리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혹시 필요한 분 있을까봐 예제로 한번 그냥 넣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뭐 워스트 레디어스를 기준으로 뭐 17 미만이면 예스로 가고 아니면 노로 가고, 또 이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 이거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해석, 어떤 경우에 양성이고 악성인지 그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이게 안 돼요. 여러 개의 트리를 합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되고 뭐 변수가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는 뽑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는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 한 개로 플러스 그려보고 싶은 분 있으면 이렇게 실행을 해갖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트리는 그냥 넘어가고 랜덤 포레스트 넘어가면 랜덤 포레스트는 다같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펑션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이 클래스하고 이 형태는 똑같아요. 이 형태랑 데이터 어떤 건지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엔트리인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다양한 트리를 합쳐서 이제 평균 내는 거니까 이거는 적으면 문제가 되는데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값이 커질수록 그냥 어떤 값에 수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큰 값. 컴퓨테이션이 이게 n수가 너무 커지면 엔트리 개수가 커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적당한 값을 설정해 주시고 하면 되고 이때 또 옵션을 줄 수 있는 게 트리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또 랜덤으로 몇 개 뽑혀갖고 계속 여러 개 트리를 만드는 건데 그 몇 개 뽑을지를 m 트리라고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물음표하고 펑션하고 실행하시면 여기 펑션에 대한 설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그러니까 원래 여기 30개 변수였는데 그 중에서 트리 하나 만들 때 몇 개 변수를 뽑아서 만들지 그 기율을 정해주는 건데 개수를 정해주는 건데 여기서 디폴트로는 t가 변수 개수거든요. 그래서 t가 30개였으니까 30개 루트 값만큼 뽑는 것 같아요. 디폴트로. 근데 이거는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퍼포먼스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최적의 값을 또 찾아야 돼요. 데이터에 맞게. 근데 이거 찾는 거는 크로스 밸리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럼 혹시 시간 남으면 제가 알려드리고 일단은 디폴트로 그냥 디폴트가 이거거든요. 입력을 안 하시면 알아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밑에 플랫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엔트리가 많아질수록 에러가 줄어드는데 이게 수렴이 돼요. 그래서 이걸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만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한 200, 100에서 200 정도만 돼도 수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엔트리 개수는 처음에 좀 작게 했다가 점점 늘려가는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변수 중요도에 대한 값으로 위에 있는 게 더 중요한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트리 하나만 했을 때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봤는데 여기서는 그걸 못 봐서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지 상대적인 값으로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과 동일하게 뭐 확률값 구한 다음에 이때는 확률값 구할 때 또 달라지는 게 타입이 바뀌어요. 이게 함수 패키지마다 또 다 달라가고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타입이 프로그램 거가 들어가고 또 이거는 0일 그러니까 양성일 확률과 악성일 확률 둘 다 구해줘요. 이게 1이 악성, 0이 양성인데 이 확률 두 개 다 구해줘서 이 여기 천자 붙은 게 뒤에 1 것만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전과 동일하게 벡터 형태로 확률 값을 뽑아낸 다음에 아로식하고 그리고 컷오프에 따라서 또 나누고 컴퓨전 매트리스 그려보고 다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계산이 다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 프레스도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할 게 제가 추가한 게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인데 이건 뭐냐면 이전에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를 만들 때 자료도 랜덤하게 그냥 리샘플링하고 변수도 랜덤하게 샘플링해갖고 다양한 트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합쳐갖고 평균 내는데 얘는 중간에 모델을 만들 때 이전의 결과를 가지고 잘 못 맞춘 애들을 더 잘 맞추게끔 계속
업데이팅이 해가 나가는 식으로 트리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게 트리가 계속 갈수록 예측력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근데 이게 트레이닝 셋은 좋아지는데 반대로 오버피팅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얘는. 계속 트리를 여러 개 만들다 보면. 아무튼 얘는 랜덤 포레스트와 차이점은 트리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전에 잘못 맞춘 거를 잘 맞추도록 고려하게끔 다음 트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때 사용되는 펑션은 GBM이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같은 옵션, 여기서는 패밀리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이 들어가고, 엔트리스는 여기서 1000이라고 했는데, 랜덤 퍼스트는 이게 증가할수록 수렴되는데 얘는 계속 떨어져요. 트레인셋에서는. 그렇고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닌 게 얘가 과적합이 되거든요. 트레인셋에만 잘 맞게끔 되어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얘를 적당하게 정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 GBM에서는 클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정할 수 있게 옵션이 있어요. 클로스 밸리데이션 폴더 개수를 정해줘갖고 그거에 맞게끔 이게 엔트리가 몇 개쯤 되는 게 좋은지를 같이 뽑아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적당히 큰 값 넣고 해보면서 얘가 알아서 엔트리 값을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돌려보면 지금 이거 돌리려니까 이런 게 뜨는데 그냥 허용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알이 메모리가 부족한지 터졌는데 다시 한번 데이터 불러야겠네요. 다른 분들도 폭탄 그림 나오면서 이게 알이 끊길 수 있는데 그러면 데이터 다시 불러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빼고 데이터 부른 다음에 아이디 빼고 클래스에 대해서 벡터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바로 GBM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왜 엔트리스를 한번 좀 낮춰볼게요. 500번으로 그리고 돌려볼게요. 썸머리.gbm 하면 변수 중요도에 대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변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지 값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도 월스트에 대한 값들이 좀 상위에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스트에 대한 값들이 더 중요한 걸 넣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엔트리스를 높게 하면 트레인셋은 좋지만 과적합의 위험이 있으니까 적당한 값을 뽑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걸 클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여기서 gbm.펄프라는 걸로 그 베스트 이터라는 걸 뽑아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이게 엔트리스 최적의 엔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뽑아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엔트리스로 500까지 있죠. 그때 트레인 에러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게 까만색이고요.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해갖고 나온 에러가 초록색인데 이게 같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증가를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트레인셋에서는 뭐 트리가 많을수록 더 좋죠. 에러가 계속 줄어들고. 근데 이게 그 트레인셋에서만 잘 맞추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이터에서는 잘 안 맞추게 되고 못 맞추게 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이터에서도 잘 맞게끔 최적의 그 엔트리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 그거를 보면 프린트해서 이제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164네요. 164라고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베스트.인터 아까 저장했던 값을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프레이션을 해서 확률 값을 뽑아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ROC 커브 그려보고 그거에 맞게
맞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모델마다 결과를 다 돌렸는데 저는 꺼져 딱 켜졌으니까 다시 그걸 맞게 돌려볼게요. 일단 앞에 혹시 중간에 못 돌린 거 있으면 다 돌려주셔야 되거든요. 페이지 밑에 테이블이 정리가 되세요. 위에부터 혹시 위에 못 돌리신 분 있으면 차근차근히 한번 다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드래그해서 쭉 돌리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로이스틱, 라쏘, 랜덤 포레스트, GBM 네 가지 모델에 대한 이제 퍼포먼스 값들을 가져올 건데 ROC LM, ROC CLMnet, ROC RF, ROC GBM 이런 걸 통해서 다 AUC 값을 뽑아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ROC 함수로 가져온 아웃풋인데 여기서 AUC 값이 있어요.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값들을 그냥 벡터 형태로 가져와서 AUC로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그리고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여기 또 오버롤을 보시면 여러 가지 값들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크레시랑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 이렇게 가져왔고 그거에 맞게 벡터 형태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오버롤에서는 어크레시밖에 없고 바이 클래스에서 민감도 특이도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여러 가지 아웃풋들이 있는데 바이 클래스라는 곳에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인데 여기서 제가 가지고 싶었던 게 민감도 특이도니까 이걸 가져왔던 거고요. 만약에 PPO나 MPV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게끔 또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AUC 기준으로 봤을 때 라쏘가 제일 성능이 좋은 걸로 나와요. 이게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건데 0.998로 거의 999죠. 1에 가까운데 일단은 라쏘가 제일 괜찮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라쏘로 최종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 결과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뭐 이거는 밑에 거는 그냥 AUC에 대한 ROC 커브에 대한 플랫인데 여러 개를 한꺼번에 겹쳐서 그리는 건데 지금 잘려서 잘 안 나오게 됐고 일단 여기서는 잘 안 나오는데 돌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모델에 대해서 같이 ROC 커브를 그릴 수 있게 되고 여기서 가장 좋았던 게 라쏘였으니까 라쏘로 최종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셋에 적용한 거를 이제 RF 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모델 했던 거는 트레이셋으로 한 거 가져왔고요. 그리고 S는 이제 람다를 어떤 걸로 사용할지 저는 민으로 되는데 1S로 할까요? 아까 민이랑 1SE가 있었는데 1SE가 더 심플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는 GNNet 같은 경우에는 뉴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X라는 걸로 데이터 모델 매트릭스도 또 이제 뽑아내야 돼요. 이걸 그냥 가져와서 한 거고 이대로 하면 테스트 셋에 대한 확률값이 뽑히게 되고요. 이걸 벡터 형태로 만들려고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저장이 돼서 벡터 형태로 만들려고 다 같이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서랑 똑같이 테스트 셋에 대한 Y 옵저베이션 가져오고 ROC 커브 그려본 거고요. 이때 성능 평가를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모델 설정 모델을 뽑고 뭐 파라미터 튜닝 할 때는 밸리데이션 셋을 하거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내가 뽑은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로 이제 검증을 하는 건데, 네. AOC가 0.975 정도 나오고요. 또 컷오프가 0.41인데 그거에 맞게 컷오프 설정해서 컴포지션 매트리스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정확도가 0.96, 97 정도 나오고요. 컴포지션 매트리스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엄청 잘 맞추는 것 같네요. 이 데이터는. 근데 이렇게 모델마다 다 패키지가 다르잖아요. 어떤 모델을 쓸지에 따라 다 패키지들을 딴 걸 써야 되고 또 인풋이랑 이런 게 달라지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좋은 패키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패키지는 깔려 있을 거예요. 카렛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여기서 트레인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옆에 헬프에서 카렛이 있고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모델을 여기서 설정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데 패키지 하나하나 뭐 불러서 할 필요 없고 이 카렛이라는 패키지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그래서 방법들을 어떤 게 있는지 보려면 여기 메소드에서 쭉 내려보시면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 GitHub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좀 느린데 좀 내려보시면 여기에 모델에 대한 여러 모델에 대한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들이 있고 이때 아까 랜덤 포레스트 한번 볼까요? 랜덤 포레스트 인터넷이 좀 많이 느리네요. 그래서 보면 랜덤 포레스트도 하나의 패키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C 포레스트도 있고 저희가 했던 게 여기서는 RF라고 되거든요. 소문자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튜닝 파라미터 아까 말씀드린 게 변수를 몇 개 뽑을지 랜덤으로 그게 있었는데 그걸 또 이 튜닝 파라미터를 크로스 밸리에이션으로 바로 이렇게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또 옵션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예제 코드로 한번 가져봤는데 이거는 추후에 뭐 펑션에 대한 거는 다시 보내드릴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저는 GBM에 대해서 좀 펑션을 짜봤는데 일단은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할지 여기서는 repeated 크로스 밸리에이션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크로스 밸리에이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한 번만 돌리거든요. 폴드를 여기서는 5개 나눠서 한 번 돌리면 되는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폴드 나눌 때 경우에 따라서 다른 폴드가 구성될 수 있고 하잖아요. 데이터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게 리피트가 크로스 밸리에이션 몇 번 반복할지에 대한 거고 이거 뒤에 거는 뭐 AUC를 결과값으로 뽑아보고 싶을 때 추가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GBM에 대한 그리드를 그러니까 내가 이게 트리 깊이인데 트리 깊이를 1부터 3까지 하고 싶다. 그리고 엔트리 개수를 이렇게 하고 싶고 해서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는 거예요. 익스펜드 그리드라는 게. 그래서 이 각각의 그
튜닝 파라미터는 아까 카레드 홈페이지에 GitHub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드를 먼저 만들고 트레인이라는 함수로 메소드가 뭔지 정해주시고 트레이닝 컨트롤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는 리피티드 클로스 릴레이션을 하고 그리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튜닝 파라미터를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 모델을 비교할 때 여기서 여러 개의 튜닝 파라미터로 여러 개의 모델이 나는데 그때 어떤 값으로 모델을 선택할지 저는 이제 AUC 값을 뽑아내서 비교를 하고 싶어서 ROC라는 걸 입력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서는 이게 숫자로 되어 있으면 안 돼갖고 바꿀게요. 이렇게 1이면 여기서 또 이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숫자 형태로 들어가면 안 되고 문자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ROC 매트릭스가 ROC일 때만 이렇게 되고 그냥 뭐 정확도 이런 거 뽑을 때는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각각의 튜닝 파라미터별로 이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쭉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최적의 값을 아래에서 알려주게 돼요. 어떤 튜닝 파라미터로 설정하는 게 퍼포먼스가 좋은지 알려주게 되었고 이거는 뭐 나중에 이 뒤에 연습할 수 있게 데이터를 하나 더 제공드렸는데 이걸로 한번 연습해보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환자에 대한 자료거든요. 이걸로 한번 실습해보시면서 연습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R을 오늘 처음 해보신 분이면 조금 앞에 내용들이 많아서 약간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정말 노가다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지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을 만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래서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제 코드를 다 드렸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그대로 똑같이 한번 다 실행을 해보고 그 안에서 뭐 변수를 조금씩 바꿔본다거나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 알구멘트 같은 거를 조금 바꿔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내가 이제 내 데이터에 맞게 뭐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감을 조금씩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컴퓨터 고장 안 나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해보고 혹시 에러나 워닝 메시지 같은 게 나오면 그 메시지 그대로 카피해서 구글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설명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석진 선생님이 사실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내용을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쭉 담아두시고 좋은 패키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R은 이게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것들이 아니라 이 패키지는 연구자들이 그냥 각각 다 자기가 개발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라서 패키지들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또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래밍 스타일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모든 분들한테 다 맞게 설명을 드리기는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설명 들으신 거 가지고 잘 금방 안 되셨던 분들은 앞에서 했던 거를 그냥 다시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분들은 뭐 다른 데이터 여기 뭐 데이터를 드리기도 했고 아까 그 알려드렸던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정말 다양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런 자료로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각자 혹시 이제 연구하시고 싶은 그런 내용들의 데이터를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네, 네. 기초적인 거였던 있는데 리그레션 이런 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 노동시장에서 데이터부터 많이 해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머신러닝에서 리그레션이 좀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같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네, 그게 사실 이제 뭐 분야마다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머신러닝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통계학에서는 오늘 소개드린 그런 방법들을 다 모형, 모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분야에는 머신러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리그레이션은 사실 완전히 똑같은 방법이고요. 그게 뭐 별개의 다른 건 아니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거 이제 각자 조금 더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해보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천천히 해보시면서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손을 들어 주시면 주변 선생님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실습을 조금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앉아서 실습 더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이틀 더 남았으니까 힘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